안녕하세요. 랴오제 차이나의 김영찬입니다. 음,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얼마 전도 아니죠. 요즘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검색을 하고 특히 중국과 관련해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제 어떤 채널인데,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성공을 못한다? 이렇게 하셨나? 그러셨더라고요. 물론 다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도 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근데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전 솔직히 정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 사업을 절대 성공을 못한다. 한국 사람들은. 음, 저는 역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매체에서 이제 보면은 한국의 공영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중국은 안 좋아. 그리고 중국은 되게 안 좋은 나라고 사람들은 사기꾼에 말들 많죠. 많이, 많이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사기꾼들 많고, 뭐, 잠시만요. 한국에도 사기꾼들 많고, 그리고 한국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방송 내용을 보면은 뒤통수를 친다. 중국 사람, 맞아. 한국 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제일 많은 게 중국 사람은 같이 사업을 하면 꼭 뒤통수를 친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안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저도 이제 한국에 아시는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하다가 뒤통수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그것도 한국 분들한테.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편견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딱 이제 실패하시고 한국 가시면, 그래서 제가 볼 때 되게 비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고. 중국의 사업을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 이유를 왜 중국 사람이나 중국 정부나 중국 기업에 돌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건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근데 이제 실패를 하시고 한국 가시면 꼭 이제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또 이렇게 막 모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또 그런 얘기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내가 중국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뭐, 사업 파트너가 내 뒤통수를 쳤느니, 중국 정부에서 뭐 했느니. 물론 이 사드 때 좀 영향이 있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다른 이유, 뭐, 스스로 어떤 제품의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운영에 있어 관리 차원에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은 안 하고, 뭐, 들어가서 중국 실패하시고 한국 가셔갖고, 이거 이런 것 때문에, 뒤통수를 맞았느니, 사기를 당했느니, 근데 그런 여러분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은, 그거는 스스로의 문제지. 그건 주위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게 제 절대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을 좀 비하하는 표현인 것 같고, 스스로 준비된 사람.
정말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스스로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충분히 전략을 잘 세우고, 그런 상황에서 또 중국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 사업을 하실 경우에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 물론, 뭐, 이제 이런 시기가 좀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언어인데, 이 부분 제가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영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좀 가능하니까, 이런 미팅이라든지, 이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어느 정도 큰 장애는 없겠지만, 한국 기업이 대부분,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국 시장에 들어오실 때 보면은 이제 언어 문제 때문에 이제 조선족 동포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확, 그, 한국 사람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중국어를 이렇게 막 미팅까지 하고 정확히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한국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족 동포분들을 이제 많이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보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조선족 동포분들을 채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중국 출장 오실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확한 미팅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일단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조선족 동포분을 그냥 단순히 통역으로만 쓰시는 경우가 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직원으로 채용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냥 통역 업무만 맡겨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회성이죠. 뭐 며칠간만 뭐 통역을 맡아달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중국 시장을 진출을 하고 싶으시다면 한국 내에서 뭐 중국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한국 직원을 뽑으시든지, 아니면 정말 괜찮은 조선족 동포분들 중에 채용을 하셔서 정당한 대우를 해주시든지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데는 되게 인색하죠, 또 의외로. 그러면서 중국 시장 진출하고 싶대.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셔갖고는 미팅 며칠 하시고는 뭐 골프 치러 가시거나, 뭐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제대로 되겠어요, 사업. 전략을 다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중국 사업인데. 그러니 그게 제가 볼 때 제일 큰 이유고. 그래서 좀 제대로 중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제대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공략적으로 중국을 공략을 하시면 실패할 이유는 제가 볼 때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많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또 중얼중얼 또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